안녕하세요. 선사진학원의 선장 잭박입니다. 오늘은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사진의 구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정말 기초적이고 제일 중요한 개념이죠. 수평, 수직, 어떻게 잡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두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시 라인업 시작합니다. 자, 오늘 사진의 구도 두 번째 편 수평, 수직 시작합니다. 자, 수평, 수직을 보정하려면요, 카메라의 위치를 어떻게 놔야 되느냐에 따라서 아주 미세하게 잘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축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보면요, 이렇게 1번 좌우축, 2번 스윙축, 3번 틸트축, 4번 상하 좌우의 간격, 이렇게 4가지 파트로 한번 해봤는데요. 이 4가지가 모두 정확하게 맞아야 내가 보던 다른 사람이 보던 정확하게 수평, 수직이 맞는 사진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저번 시간에 황금 분할에서 요 A, B, C, D, 가나, 다라 요 라인에 맞춰서 깔끔하게 수평, 수직을 맞춰서 찍으면 되게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사진을 얻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의 일환으로서 요것도 한번 시작을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좌우축. 자, 왼쪽의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보면요, 무언가 삐뚤어져 있죠. 요거 삐뚤어져 있는 거는 좌우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자, 가상의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놔서, 자, 여기다 카메라를 어떻게 잘못해야지 이렇게 찍을 수 있을까? 봤더니 카메라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요, 카메라가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삐뚤어 옆으로 찍은 경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제가 말씀드리는 좌우축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또 한 가지 예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미지가 이렇게 삐뚤어 됐네요. 이렇게 삐딱하게 됐을 때는 카메라를 어떻게 놔야 될까요? 이렇게.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삐딱하게 놨더니 이미지가 이렇게 삐딱하게 됐죠. 요것 또한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사진을 뭔가 찍을 때 여기 요 축을 평행하게 맞춰둬야 된다는 거죠. 자, 아주 기본적인 좌우축 보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스윙축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자, 카메라를 보면요, 여러분 한번 보실게요. 자, 삼각대랑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그 3웨이 축 있는 삼각대 있죠? 그거랑 같은 원리인데요. 자, 요렇게 하는 지금 좌우축 있었고, 지금 스윙축은요. 자, 요게 스윙축이죠. 요게 스윙. 도리. 우리가 야구에서 경기를 할 때 배트를 스윙한다. 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입시에서도 대형 카메라에 무브먼트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이죠. 스윙과 틸트 어떻게 하느냐. 서울예대에서 매번 나오는 거. 스윙은 요렇게 카메라를 요렇게. 요거를 잘못 보정했을 때. 이거 위에서 보는 장면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서 보는 장면입니다. 옆에서 보는 장면이 아니에요. 자, 원리는요. 일단은 과 카메라가 평행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벽이 있으면 카메라 또한 평행하게 이렇게 있어야지 요거 좌우축이 이렇게 바뀌면 안 된다는 의미인데 요게 잘못됐을 때 어떤 경우의 수가 펼쳐지는지 살펴볼게요. 자, 요거는 아까랑 그림이 좀 다르죠. 자, 벽이 어떻게 나와 있죠? 약간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들어와 있죠.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뭘 잘못했느냐? 한번 논리적으로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벽과 위에서 볼 때 카메라가 평행이 돼야 되는데 카메라가 약간 갸우뚱 비껴 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보면 자, 지금 왼쪽 부분이 상대적으로 벽과 카메라가 멀죠. 멀면 우리는 크게 나오나요? 작게 나오나요? 그렇죠. 멀리 있으면 작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왼쪽에 있는 벽이 라인이 작게 나오고 상대적으로 가깝게 있는 오른쪽 부분이
이렇게 커 보인다는 거죠. 요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요것도 한번 유념해서 보시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스윙축에 대한 다음 예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면은 요건 아까랑 좀 반대 의미죠. 이것도 맞힐 때, 이쪽 선 맞힐 때, 자, 보면은 벽과 카메라가 위에서 볼 때 평행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카메라가 약간 갸우뚱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삐딱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요것도 한번 분석해 보면 오른쪽 부분에 있는 부분이 가까우니까 크게 보이겠죠? 그쵸? 왼쪽 벽이. 자, 오른쪽이 왼쪽이었죠? 자, 그리고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멀리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벽 또한 멀리 있으니까 작게 나온다는 겁니다. 세로 축의 크기가 달라졌다. 이거는 내가 스윙을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틸트 축 보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틸트는 카메라를 놓고 요렇게 움직이는 걸 말하는데요. 자, 요거나 지금 아까 얘기했던 좌우나 스윙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잘해요. 근데 이 개념을 잘 모른다는 거죠. 요 개념 잘못하면 이미지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나옵니다. 인테리어 사진에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평수직을 원리를 잘 맞춰서 찍으면 굉장히 깔끔한 사진을 얻을 수 있는데, 자, 지금 말했던 틸트 축 보정. 자, 원리는 뭐다? 이번에는 위에서 보는 게 아니라 평면에서 보는 개념입니다. 자, 사진가가 있고 요렇게 벽과 내가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게 평행하게 놔야지 된다. 얘가 요렇게 놓거나 요렇게 놓으면 안 된다. 요거 이 틸트 축을 보정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고, 자, 이렇게 보면 잘 보세요. 수평수직 맞을 것 같지만 좀 달라 보입니다. 어떻게 찍었기 때문에 조금 달라 보이죠? 자, 이번에는 세로축의 길이가 아니라 가로축의 길이를 봅니다. 자, 내가 약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찍는다는 거죠. 위에로 아래로 찍으면 원래 이렇게 평행하게 놔야 되는데, 자, 이렇게 좀 약간 기우뚱해서 틸트 축이 어긋났다는 거죠. 이럴 때는 윗부분이 좀 가까이 있으니까 벽에 있는 위의 선이 좀 크게 보일 수 있는 거고요. 자, 밑에 축은 좀 멀리 있으니까 작게 보인다는 거죠. 자, 우리 건물 사진 찍을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찍으면 건물이 어떻게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죠. 그쵸?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 자, 요거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엔 다음 잘못된 사진. 이것도 잘 보면 벽에 위에 선이 짧고 밑에 선이 길다는 거죠. 이렇게 찍었기 때문입니다. 수평수직 맞춰야 되는데, 자, 위로 틀어서 이렇게 찍었다는 거죠. 이렇게 찍었기 때문에, 자, 논리적으로 보면 위에 부분이 멀리 있으니까 위에 선이 작게 보이고, 자, 밑에 선이 가까이 있으니까 크게 보인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물이 있을 때 아래에서 위로 보고 이렇게 찍으면 건물이 어떻게 나오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 원리랑 같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선이 있을 때 왔다 갔다 해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면 이 선이 이렇게 되다가 딱 맞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딱 맞는 지점이 뭐다? 얘를 평행하게,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평행하게 놨기 때문이다. 틸트 축을.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좌우 간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메라를 지금 세 가지 축을 모두 일치시켜 놨습니다. 좌우도 맞춰놨고, 스윙도 맞춰놨고, 틸트도 맞춰놨고. 그러니까 되게 쉽게 생각하려면 내가 만약에 저 벽을 찍는다. 저 벽과 평행하게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평행하고 이렇게 딱 놓으면은 잘 맞는데 조금씩 달라지면 아까 같은 예제처럼 잘못된 사진이 나올 수 있다. 자, 여기서 좀 더 깔끔하게 찍으려면 위아래 간격을 한번 보세요. 카메라를 놓는 내가 위치가 이 왼쪽 벽과 오른쪽의 이 간격이 모두 깔끔하게 같아야 좌우가 좀 더 깔끔하게 찍을 수 있고, 자, 위와 위의 공간과 아래 공간도 카메라를 이렇게 같은 간격을 놔야 깔끔하게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느 방에서 인테리어 사진을 찍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일단은 그 방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 천정과 바닥 있죠.
천장과 바닥 중간에 카메라를 위치시키고 왼쪽 벽과 오른쪽 센터에 카메라를 위치시켜서 찍으면 지금 보는 사진처럼 깔끔하게 위아래 좌우 간격이 정확한 사진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실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지금 저희 학원 복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저 검은색 문을 위주로 한번 찍어 볼 텐데요. 자, 일단은 자, 센터를 좀 맞춰야 되겠죠. 자,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이걸 평행을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위아래 저 천장과 여기 바닥에 센터에 카메라를 배치시키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좌우 조심하라 그랬죠? 좌우는 검은 문에 자, 위와 아래, 위에 여기 선과 여기 선을 평행하게 맞춰줘야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스윙축을 잘못하면은 스윙축, 이렇게 되면은 왜곡이 이제 심하게 좌우로 몰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특히 주의할 거는 위아래, 요거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요거를. 자, 밑으로 내리면, 자, 선이 밑으로 펼쳐지고, 자, 요렇게. 거의 뭐 요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위로 펼쳐지면, 요런 식으로 펼쳐지니까, 요거 잘, 틸트 잘 맞춰가지고, 자, 평행하게, 이렇게 해서 문이 좌우가 평행하게 맞춰놓고, 요런 식으로 하고, 위아래 간격, 여기 간격이죠? 요거는 수평 이동, 자, 수직 이동을 이렇게 하고, 좌우는 이렇게 이동해야지, 자, 틸트와 스윙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센터를 이렇게 맞춰서 촬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실습하는 과정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그럼 우리 여태까지 배운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수평 수직 정리. 첫 번째, 자, 좌우축을 어떻게 맞히느냐. 두 번째, 스윙축을 어떻게 맞추냐. 세 번째, 틸트축을 어떻게 맞추냐. 네 번째, 좌우 간격, 상하 간격을 좀 더 깔끔하게 맞추면 좀 센터에서 자, 정중앙에 있는 사진을 또 찍을 수 있다. 이 네 가지를 항상 머릿속에 놓고 무언가 수평 수직을 맞출 때 깔끔하게 찍으려면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입시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주제가 나오는지에 따라 이걸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어떤 불안한 감정으로 사진을 찍고 싶어. 그럼 이거를 써먹어야 되는지 안 써먹어야 되는지 결국에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무기를 말씀드리니까 이 소스를 가지고 한번 좀 더 생각에 사고의 확장을 좀 도와드리려고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요 영상을 봐주셔서 매우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사진의 구독 다른 파트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